나주에 살고 있는 대대로 양반 집안의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에게는 갑수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갑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들어가는 것을 꿈꿨기에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성년이 되자마자 행랑채에서 틀어박혀 과거 시험 준비를 하였지요. 하지만 홍배대감은 그런 갑수를 보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임자, 우리 갑수가 과거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자식놈이라고 해봐야 우리한테는 갑수가 하나인데 말이요. 암만 생각해도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장가를 보내놓고 대를 잇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만. 저도 사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서도 같은 마음이었구만요. 갑수 녀석이 워낙에 과거 시험에 뜻이 있어 놓으니 그래 어디 너 좋을 대로 해보아라라고 했지만서도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노릇이고 암만 관직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해도 대를 잇지 못하면 그것이 전부 말짱 허사 아니겠습니까? 그려 임자 자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공부하겠다는 녀석을 강제로 장가를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을 참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그러면 당신이 절에 시주할 것을 좀 들고 가서 명정 스님께 여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스님이 원체 용에 나서 이런저런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는디 갑수 녀석도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스님께서 하신 말이라고 하면 들을 것 아닙니까요? 명정 스님 말인가? 임자 그것 참말로 좋은 생각이구만. 내가 내일 말이요 날이 밝는 대로 스님한테 찾아가서 과거 시험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먼저 장가를 보내는 것이 좋은지 한번 물어봐야 쓰겠구만. 명정 스님은 홍배대감이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는 용한 스님이라 이전부터 홍배대감이 이런저런 큰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항상 찾아가 도움을 받았던 스님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이 갑수에 대해 묻기 위해 스님을 찾아가니 대감님, 딱 봐도 아드님 문제로 오셨구만요. 웜에 그것을 다 어찌하십니까요? 역시 스님은 척하면 척이시구만요. 그러면 스님, 저희 아들놈을 이거 과거 공부를 먼저 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장가를 먼저 보내는 것이 낫겠습니까요? 대감님, 지금 내 딱 봐보니 과거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요. 얼른 갑수도련님의 혼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갑수도련님한테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그런 처자가 곁에서 지키고 있어야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히 마을에 춘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자가 있을 겁니다. 춘심이란 이름의 처자 말입니까? 내보니 갑수도련님이 다른 처자와 연을 맺게 되면 대감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해가망신한 채 거짓골을 못 면할 것입니다. 그 춘심이라는 처자가 집안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밥을 굶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구만요. 그러니까 대감님, 한시바삐 춘심이라는 처자를 찾아야 할 것이구만요. 웜에 제가 스님한테 안 물어봤으면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이요. 홍배대감은 스님께 후하게 시주를 하고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머슴 덕삼이를 찾았습니다. 덕삼아, 마을에 혹시 춘심이라는 처자가 있는지 알아봐라잉. 춘심이라는 처자 말이오요. 그려 분명히 관연한 처자 중에 춘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자가 있을 것이구먼. 너 오늘부터 당분간은 일은 안 해도 되니께 이 춘심이라는 처자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누구네 딸인지 그것만 꼭 좀 알아봐줘야 쓰겄다잉. 네가 빨리만 찾아오면 용돈이랑 두둑히 챙겨주마. 원매 참말이지라 대감님? 대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 춘심이를 찾으러 간 덕삼이 집으로 돌아와 홍배대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제가 찾아보니께 춘심이라는 처자가 우리 마을에 딱 한 명 있더구만요. 아주 찾느라 겁나게 힘들었습니다요. 웜에 그것이 참말이냐? 봉서봐 네 참말로 고생 많았다잉. 그런데 그 처자가 어디에 사는 처자더냐잉? 제가 알아보니께 말이오요. 여기저기서 물건 떼다가 저작거리에서 팔고 있는 행상인의 딸이더만요. 사는 것은 마을 귀퉁이의 조그만 초가집에서 살고 있고 말이오요. 멋이라. 하물며 땅을 일구는 농부도 아니고 장사치의 딸이란 말이요. 덕삼이 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잘못 찾은 것 아니냐잉? 아이고 무슨 그런 섭한 소리를 다 하십니까요. 어르신 제가 행여나 실수할까봐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말이오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저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신 것입니까요? 아니다. 덕삼이 너 말이다. 너가 빨리 찾아온 값으로 내 니한테 열량 줄 테니께 말이요. 네 이번에 본 것을 다른 사람한테 평생 비밀로 해줄 수가 있겠냐? 워메 자그마치 열량이나 말이오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평생 누구한테도 말 안 하겠습니다요. 아이고 하필이면 이것이 참말로 곤란하게 생겼구만 참말로. 그렇게 찾았던 춘심이가 바로 천안 장사치의 딸이라는 덕삼이의 말에 홍배대감의 마음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갑수 또한 양반이라는 신분의 자부심이 상당했기에 혼처가 천안 장사치의 딸이라고 하면 반대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부인에게 어렵게 춘심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하이고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집안 중에 천한 장사치의 딸이란 말입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어쩌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명정스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틀린 말 한 적이 있었습니까요? 그렇기는 한디 말이요. 저 갑수란 녀석이 지 부인이 장사치의 딸이라고 하면 어디 장가를 가겠다고 하겠냐 이 말이지.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집안이 거짓골을 면하려면 갑수한테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비밀에 붙여서라도 혼담을 진행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자네가 생각해도 그 수밖에는 없겠지. 그러면 말이요. 내일 내가 날이 밝는 대로 그 춘시민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리다. 다음 날 홍배대감은 덕삼이가 알려준 대로 춘심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홍배대감이 춘심이의 집에 도착을 하니 마침 집 마당에 춘심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슬쩍 말을 걸었지요. 여가 거 춘시민의 맞는가? 그렇기는 한디 어르신은 대체 누구실까요잉? 내가 잘 찾아왔구만 그려잉.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춘심이를 찾아온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웜의 대감 어르신. 저희 춘심이가 대감님 댁 도련님한테 시집을 말입니까? 그려.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네 집 여식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네만 그래도 자네 딸이 우리 갑수한테 시집을 오기만 하면 내 차별하지 않고 친딸처럼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겠네. 어떤가? 이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자네 딸한테도 양반집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춘심이가 신분까지 숨기면서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니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구만요. 아버지 손님이 찾아오셨던가요? 그래 네가 춘심이인가 보구나. 아이고 딱 봐도 얼굴이 곱고 다부져 보이는 것이. 그려 스님께서 분명히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구만 그려. 어르신 그러면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원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아무래도 이것이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그럼 한번 말을 잘 나눠보시게나. 홍배대감이 집으로 돌아가자 춘심의 아버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조심히 춘심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가 내키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구만 춘심아. 안 그래도 힘든 시집살이를 양반인 채를 하면서까지 어찌 하겠냐잉. 아버지의 우려와는 달리 춘심이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에게 말을 했지요. 그래도 아버지, 그 대감 어르신 말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양반 집에서 하는 시집살이야 힘들기는 하겠지만서도 그 대감 어르신도 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해보고 싶구만요. 뭐시야? 네 참말로 괜찮아겠냐 춘심아? 괜찮아다마다요.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한번 부자댁 구경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춘심이는 갑수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춘심이의 출중한 외모 덕분에 갑수는 처음 봤을 때부터 춘심이가 한눈에 마음에 들었기에 춘심이가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만은 어렵게 키운 금쪽 같은 아들 갑수를 춘심이에게 내어주는 것이 탐탁치 않았는데요. 하이고 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나서 저것을 며느리로 드리기는 했지만 내 우리 갑수를 어찌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디 저 천한 것이 갑수 옆에서 자리를 꿰차고 있어 놓으니 아주 그 속에서 천불이 다 나는구만.
시어머니는 여종이 해야 할 집안일을 춘심이에게 시키는 등 이런저런 사소한 일은 전부 춘심이에게 맡겼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당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줄 모르겠구만. 어차피 나중에 안방마님이 되면 다 쓸모도 없을 일인데 말이오. 내 당장 내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마시구려. 아니구만요, 서방님. 어머니께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으니 저에게 집안일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법을 알아야 나중에 남을 부릴 수도 있는 법이고 말이어요. 참말로 당신은 거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참으로 곱구만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나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오. 허허. 힘든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남편 갑수의 사랑이 느껴졌기에 춘심이는 그것을 버팀목으로 삼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며 버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갑수와 춘심이 혼이 난 지 채 반년이 되기도 전에 홍배대감이 폐병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자 시어머니는 춘심이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심하게 부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머슴 덕삼이가 해야 하는 몸을 쓰는 일까지 춘심이에게 시켰지요. 아이고 마님, 그 짐은 제가 옮긴다고 했었는데 설마 그것까지 아씨한테 시키셨습니까요? 확실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평소에 힘을 써봤던 사람이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잉. 거 천한 신분이 어디 가겠냐 이 말이다. 마님하고 아씨랑 느껴지는 기품이 본질적으로다가 다른 것을 보면 참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만요. 그럼 마님 저는 거 밭에 일이랑 보러 나가보겠습니다. 워웜에 갑수도련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요? 덕사마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말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을 말씀하실까요, 잉 도련님? 네가 어머니랑 하는 말을 전부 다 들었으니까 시침이 뗄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 네가 직접 네 입으로다가 아씨의 출신이 다르니 어쩌니 하지 않았냐이. 덕삼이 네 나한테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이 집에서 더 이상은 일 못할 줄 알고 있어라. 워웜의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님께서 한 말이기는 한디 아이고 참말로 난처하게 되어버렸구만. 거 도련님 마님께는 절대로 제가 말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어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 느껴진 덕삼이는 갑수에게 춘심이가 어떻게 하여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춘심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마치고 신방으로 돌아오자 갑수는 이전과는 다르게 무서운 눈빛을 한 채로 춘심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방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요?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이. 속이다니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랍니까, 서방님? 허허. 지금도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것이 아주 거짓말이 입에 배어버렸구만. 여기가 어디라고 니같이 천한 장사치의 딸이 감히 발을 들일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오. 여태까지 나를 속이고 부부의 정을 맺은 것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인디. 그나마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자식이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구만. 서방님 그것이 그러니께. 내 구차한 변명 듣기 싫으니 얼른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당장 물러가도록 하거라. 춘심이는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 갑수가 얼음장보다도 차갑게 변한 모습을 보고는 그를 도저히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저 눈물을 흘린 채로 갑수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시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심이는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소박맞은 주제의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을 찾아 떠나기로 하고는 발을 옮겼습니다. 이렇다 할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슬픔에 빠진 채로 산 하나를 넘어가던 춘심이 와, 웜에 이것이 내 분명 아까 전에도 이 나무를 지나간 것 같은데 가만 보니 내 계속해서 같은 곳을 돌고 있었구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춘심이는 한참을 같은 곳을 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채로 얼마나 더 산속에서 길을 헤매었을까요? 다행히 춘심이의 눈에 멀리 민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발견되었고 춘심이는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민가로 달려가 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웜에 이 시간에 10만이도 아니고 부인께서 여기를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제가 사정이 있어 밤늦게 산 넘어 마을로 가는 길이었는데 초행이라 그런지 산속에서 한참이나 헤맸구만요. 거식이 참으로 실례인지는 알지만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하이고 그거 큰일 날 뻔했구만요. 여가 저 혼자 사는 곳이기는 한디 일단 얼른 들어오시란께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으시길래 이 밤중에 위험하게 산을 넘으려고 하셨습니까요? 여가 참말로 들짐승도 많은 곳인디 우리 집을 못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만요 진짜. 낯선 사내가 큰일 날 뻔했다며 춘심이를 위로하자 춘심이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니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서러운 감정이 터져나와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우 웜에 부부인 거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눈물을 다 보이신답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서방님께 소박을 맞고 시댁에서 쫓겨난 몸이구만요. 소박을 맞은 주제에 이것이 친정부모님께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정처 없이 걷다 산에서 길을 잃게 되었구만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만요. 이 시간에 여인 혼자서 산길을 헤매는 것이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는 했었는디 저는 거 봉섭이라는 숫쟁이입니다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숫가마가 여 산속에 있다 보니 이곳 산속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구만요. 저는 춘심이라고 합니다요. 그런데 봉섭 씨는 이곳에서 혼자서 지내시는 겁니까요? 실례지만 혹시 부인분께서는 어디에 있으시던가요? 하이고 저 같은 가난한 숫쟁이한테 누가 시집을 올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이 술 만드는 것밖에 없소. 이렇게 산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직까지 짝을 만나지 못했구만요. 암만 좋은 숯을 만들어봐야 큰 돈을 벌 수 없으니 그저 가난한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가만히 있어봐라 산속을 헤매시느라 솔찬히 피곤하실 텐디 제가 눈치가 없었구만요. 저는 거 건너방에 작은 창고로 쓰는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잠자리에 드시지요. 창고에서 자야 한다면 제가 창고에서 자야지. 어찌 봉섭 씨한테 창고에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봉섭 씨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조금만 더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청소든 식사든 아니면 숯을 만드는 것을 돕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요. 하이고 대담하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술 만드는 일이 바빠 다른 것은 거의 신경을 못 쓰면서 지냈는디 어찌 보면 이것이 잘된 일이구만요. 이왕 일이 된 거 그러면 그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지내시고 떠날 곳이 정해지면 그때 언제든지 가셔도 되시구만요. 그리하여 춘심이는 산속에서 봉섭이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집안일을 했던 춘심이에게 봉섭이의 집처럼 작은 집 집안 살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지요. 그렇기에 춘심이는 집안일을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이후에는 봉섭이 숯을 굽는 돌가마까지 청소를 할 정도였는데요. 하루는 돌가마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있는 춘심이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돌가마의 돌 하나가 희한하게 노란빛으로 빛나는 것이었지요. 잠깐만 이것이 다 무엇이라냐. 이것이 햇빛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그냥 돌은 아닌 것 같은데. 와 웜에 이것이 지금 금 아니다냐? 돌가마에서 금을 발견한 춘심이는 그것을 떼어다가 바로 봉섭이에게 가져갔습니다. 봉섭이는 춘심이가 가져온 금을 보고 크게 놀라며 기뻐하더니 내 한평생 돌가마를 보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금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디 이것이 가만 보니 춘심씨가 참말로 넝쿨째 들어온 복덩이 같구만요. 거 춘심씨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나랑 방을 합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이고 봉섭 씨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봉섭 씨는 총각이지만서도 저는 한 번 소박을 맞은 그런 사람인디 말이어요. 한 번 소박을 맞든 두 번 소박을 맞든 그것이 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춘심씨랑 나랑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춘심씨 아니 춘심이 이 금을 가지고 말이오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미천으로 삼고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봉섭 씨만 제 과거가 상관없다고 하시면 저도 그러면 괜찮구만요. 봉섭이는 춘심이가 그저 집으로 굴러 들어온 복덩이 같아 좋았고 춘심이 역시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봉섭이에게 마음이 끌렸기에 둘은 한마음으로 마당에서 한밤중에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며 조촐하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금을 팔아 저잣거리에 작은 기와집을 마련하고는 이 돈을 기반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였지요. 서방님, 이 정도 미천이 있으면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금이나 새우젓 같은 것을 사서 묵혔다가
때를 봐서 팔아도 큰 돈이 되고 말이어요. 나는 그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장사 말인가? 내가 장사라면 해본 적이 없는 젬병이인디. 그것이 어떻게 잘 될라나 모르겠구만. 서방님 제가 누굽니까요? 이래봬도 아버지 장사 준비는 제가 다 했구만요. 저희 부모님이야 돈이 없다 보니 크게 장사를 못했는디. 아, 이 정도 미천이면 손을 못 댈 것이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계획을 해볼 테니께 서방님께서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주시면 손해는 안 볼 것이구만요. 그려잉.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농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네 말대로 한 명이라도 잘 알고 있는 장사를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겠구만. 춘심이는 어려서부터 시집을 가기 전까지 아버지 곁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았기에 남편 봉섭이를 설득해 작은 물건부터 다루는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년이 지나고 어느 한적한 마을에 거짓골을 한 나그네가 찾아왔는데요. 그 나그네는 딱 봐도 허기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지요. 실례지만 어르신, 제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디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 것이든 다 좋습니다. 내가 방금 새참을 다 먹어놔서 지금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디. 아 맞다 그러지 말고 말이오. 이 길을 따라가면 큰 기와집이 하나 나올 것인디 그 집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큰 기와집 말이어요? 그려. 그 집 부부가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서는 제일로다가 큰 거상인디. 워낙에 인심이 좋아나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구만 그래. 그것이 참말이랍니까? 아이고, 알려주셔서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그 나그네는 마을 사람이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 그 기와집에 도착하니 주인 마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마당으로 나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나그네는 부끄러운 마음에 주인 마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밥을 구걸하였지요. 제가 말입니다, 마님. 지나가는 나그네인디.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식은밥이든 뭐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요잉. 나그네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집까지 흘러오셨구만이라. 마침 집에 점심 끝나고 남은 식은밥이 좀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행랑채로 가서 천천히 드시고 가시지요. 오메. 마님 행랑채라니 당치도 않구만요. 저는 그냥 처마 밑에서라도 허기만 때울 수 있다면 괜찮은디.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하나.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행랑채로 모실 테니까 거기에 잠시 계세요. 제가 금방 밥이랑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나그네는 주인 마님의 안내에 따라 행랑채로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한참을 멀뚱멀뚱 눈치만 보면서 앉아 있었지요. 잠시 후 그 주인 마님이 직접 작은 개다리 소반의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보자마자 나그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고 입에서는 침이 고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장하실 텐데 사양 말고 드시지요. 주인 마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그네가 숟가락을 들고 밥에 달려들려는 순간 이것이 웬일입니까? 주인 마님이 내어준 밥 안에 수채 한 덩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마님 이것이 웬 수치입니까요? 아무리 잘 산다고 유세를 떨어도 정도가 있지. 장난을 칠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나그네에게 이런 장난을 치십니까요? 밥 위에 올려져 있는 숯은 알아보면서 어떻게 전부인 얼굴은 못 알아보십니까? 느닷없이 전부인이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에 나그네가 삿갓을 벗고 주인 마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그제서야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요. 오메. 춘심이. 서방님, 천한 것이라고 저를 내쫓았으면 양반답게 잘 살기라도 해야지. 춘심이. 내 자네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만 그래.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다 무슨 꼴이랍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자네를 쫓아버린 이후에 어머니께서 노름에 손을 대시더니 그 많던 재산을 전부 날리시고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구만. 그 후에 나만 이렇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 빌어먹으면서 목숨만 부재한 채로 살고 있었구만 춘심이. 내 양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말이오. 집안이 일이 망해버리고 손에 가진 게 없다 보니 그제서야 내가 책을 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구만. 예상치 못하게 수년 만에 본서방 갑수를 만난 춘심이는 그동안의 갑수의 사연을 듣고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이 한데 밀려왔지요. 그리고 춘심이는 갑수에게 잠시 행랑채에 있으라고는
봉섭이 있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봉섭이는 평소와는 다른 춘심이의 얼굴을 보더니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직감했는데요. 서방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떠날 곳이 정해질 때까지 언제든 머물러도 좋다고 했지요? 제가 말이어요. 떠날 곳이 정해진 것 같구만요. 또 떠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춘심이는 봉섭이에게 본서방 갑수가 거의 거린이 되어 밥을 구걸하러 집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봉섭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한숨만 연달아서 내쉬었지요. 참말로 가야 쓰겄는가? 마누라. 인자사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이란 것이 좀 살맛나게 바뀌었는디. 참말로 환장하겠구만. 제가 마음으로는 누구보다도 서방님을 아끼고 사랑하지만서도 이놈의 부부의 연이란 것이 부모님이 정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방님을 두고 떠나려는 것이 참말로 마음이 찢어지지만서도 그래도 저 못난 본서방을 데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맞는 일 같구만요. 알았구만 그려. 내 당신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까지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럼 그렇게 함세. 봉섭이는 춘심이와 몇 년 동안 함께 살며 평소 춘심이가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춘심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고는 그녀의 안녕을 빌어주며 춘심이와 갑수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후 봉섭이는 춘심이와 함께 살며 배운 요령을 바탕으로 장사의 길에 더욱더 매진하여 거상으로 큰 성공을 하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심이를 따라간 본서방 갑수 역시도 나주에서 작은 서당을 열고는 지난 날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